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정지은입니다. 저 어디서 할게요? 대구서 온 것 같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이 다 사투리를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제가 특별히 사투리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처음에 게스트 갈 때 저희 파트너들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차도년인데 입 띄면 애라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 입만 띄면 막 마이너스 점수부터 드득 내려간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갈 때 좀 말씨를 바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해가지고 첫 게스트 갔는데 서울말 좀 쓸랐고 노력을 좀 했어요. 이 말투에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완전 이 내용 페이스를 다 잃어버렸는 거야. 너무 죄송하고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 다음번부터 그냥 제 쪼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도 됐고 이제 시집갈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미지 관리 좀 하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투리 쓰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뭐 이렇게 그쵸? 가공된 모습을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 만나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제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니까 계속 바로 좀 앉혀주세요. 그래서 만나면 다이아몬드 되고 이제서야 이렇게 느끼는 이런 가치들을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이 누구 좀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있죠. 그냥 손 꼭 잡고 이 사업은 아메이라는 회사의 한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시대 흐름이다. 어차피 당신이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든 안 하든 이건 대세다. 근데 알아보는데 돈 안 드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산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일반 돈 버는 개념 자체하고 컨셉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 만약에 여기에서 이 플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로 무자본의 무자격에 시작해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 아이의 숙제까지 끝내는 그런 당신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기회가 여기에 1%라도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알아보는데 돈 안 드니까 한번 찬찬히 검토해 보시라고. 서두르지 마시고 검토해 보시라고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와서 1시간 동안 어줍잖은 저 비즈니스 되게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어줍잖은 제 스토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비전을 이야기하러 올라온다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두려워요. 이 1시간으로 누구는 비즈니스를 할 만하겠다. 아니면 알아볼 필요도 없겠다.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올라올 때는요. 14년 전에 너무너무 가난했던 정지은처럼 열심히 살 각오는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가 기회가 없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 아메이가 인생을 바꾸어주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한 명이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만 아메이 사업 제대로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비즈니스 하다가 지금 힘들어서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재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나도 저 아가씨 이야기 듣고 용기 내어서 한번 다시 뛰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저한테 오늘 주어진 제 사명 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히 잘한 게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어줍잖은 아가씨가 저렇게 14년 전에 시작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결과를 냈구나. 그냥 편안하게 제 아는 동생하고 언니와 만나서 제 스토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요 99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닮았어요 저희 아빠하고.
가까이 보면 진짜 닮았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코하고 입하고는 아빠, 요 눈은 엄마. 근데 제 고향은 대구 근교에 있는 경북 영천이에요. 영천에서 저희 아버지는 정치 활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평생을 실리보다는 이렇게 명분 위주로 야당으로 평생 정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평생 가난한 정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희 가족들은 실제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왜 그런 거 있죠. 너무 정의로워서 진짜 딱 흉기 대고 있죠. 당신 말을 이번에 요렇게 할 말을 요렇게 바꾸면 당신 가족들 평생 먹고 사는 건 잊어버리도록 해줄게. 말을 바꿔라. 그래도 말 안 바꾸는 스타일 있죠.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저희 엄마는요 정말 더 억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경제관념은 남자 믿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경제력이 무너졌을 때 저희 가족은 얼마만큼 힘들어질 수 있는지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육성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참 아버지 딸님이 학교 보내놓고 바짓바람 어지간히 심하게 일으켰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육성회장을 맡으셨는데 그 졸업할 때 되면은 졸업 앨범 사진 찍죠. 근데 아빠가 볼 때 다 학교하고 업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돈 받아갖고 필요도 없는 거.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는 거야. 그 되게 합리적인 거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수만 졸업 앨범이 없어요. 반사진 있죠? 한 장. 그리고 저희 졸업하고 그게 다시 복귀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누가 아빠 때문에 우리는 졸업 앨범도 없고 하면서 저를 막 나무래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한창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래갖고 전교조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국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참교육을 막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때 전국에 학부모로서 유일하게 전교조를 지지한 사람. 그래서 저는 덕분에 그 사립학교에 맨날 교무실에 끌려가서 선생님들한테 원인 모를 구타를 당하고 그랬어요. 아빠 학교 오지 마라. 아빠 얼굴 안 비주는 게 내 도와주는 거다. 그래도 어쨌든 와서 또 부정부패를 다 파헤치고 뭐 이런 거 있죠. 비리를 파헤치고.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 김모모 교장선생님은 정말 부정부패의 온상이었거든요. 결국 그분하고는 법정 시비까지 갔었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빠가요, 하루는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신문이나 뭐 경제지 이런 거 책을 되게 많이 보세요. 신문을 보다가 신문 하단에 보면은 그 다음 달에 발행되는 잡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 타이틀이 있으면 우리 잡지 사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월간 중앙에서 발행하는 윈지였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빌 게이츠가 극찬한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 아메이의 실체를 파헤친다. 아메이 암자도 몰라. 근데 빌 게이츠는 알았어요. 빌 게이츠가 무슨 방식이길래 21세기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이라고 극했노. 그게 궁금해서 그 잡지를 사러 가셨어요. 서점에. 갔는데 그게 98년도였거든요. 근데 그 달에 그 잡지가 없더래요. 없으면 말고 이러고는 이제 그 다음 달이 되어서 그 다음 달 윈지를 또 서점에 사러 가신 거예요. 갔는데 지난달에 없던 철진한 윈지가 거기 딱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지난달에는 살락해도 없지만 이달에는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사오신 거예요. 아직도 저희 아버지도 한 번씩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다가 그 순간에 찰나 같은 선택 있죠. 그 찰나 같은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철진한 윈지가 그 제철에도 없던 게 그죠? 없었으면 아마 저희 아빠가 그렇게 아메이를 전달 안 했으면 죽었다 깨나도 아메이를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없던 게 이달에 있네 그러면서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고정관념이 없어요. 백지예요. 근데 원래 그런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아빠가 그 잡지를 읽었어요. 쿨하게.
미국 미시건 죄이다의 아메이라는 제조 공장에서 생필품, 그런데 명품 생필품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 가격 대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간 유통 안 거치고 그 제품을 좋아하는 회원 소비자들한테 그걸 직접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광고 유통 마진을 소비자들이 다시 찾아오는 소비자 제목 찾기 게임이네. 역시 미국 놈들은 쿨해, 합리적이네. 그러면서요, 호기심이 생겨서 본사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면 되느냐고. 그게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죠. 그래서요, 몇 달을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99년도 6월에 딸인 저한테 제일 먼저 오신 거예요. 99년도 6월 같으면 저는 대구에 가면 그 경북대학교가 있어요.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한문교육 석사를 하면서 또 골프 관련 자영업을 제 아는 언니하고 친구하고 동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요. 좀 유별난 건 있었어요.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매번 저희 아버지가 98년도에 마지막에 경상북 도의원 선거를 나오셨는데 이때 마지막 선거도 역시 패배하셨어요.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으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돈 정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 후보는 그냥 제가 저희 아빠라서 뭐 그 상대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봐도 자격 조건이 진짜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 엄청나게 영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어요. 결국은 거기에 항상 아빠가 맞서서 이렇게 선거에서 패배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한이 됐겠죠. 그래서 나도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빠도 돈 정치 한번 하도록끔 나도 한번 밀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포부도 있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자가 되려면 내 소유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저희 과의 지도 교수님이 대구 경북권 내에서는 그 명성이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한문학계에서는. 근데 그분이 꽁무니 없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대학원 졸업하면 교사 아니면 교수를 하겠죠. 월급쟁이 하겠죠. 조금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는 못 된다는 생각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가씨들 백마탄 왕자 기다리죠. 자기는 백마탄 공중강. 저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어갖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편을 만나는 건 제 인생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랑의 경제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울타리를 만들고 내가 내 울타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지도 않고 제가 멀고 마음에 드는 사람 태워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주경야독의 생활로 막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저희 아빠도 제가 교직을 해서 그 길을 가기를 제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그 길을 저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99년도 6월 달에 지은 아빠가 아메를 한번 알아보니까 네가 하는 그 공부도 너무 중요하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도 너무 중요한데 앞으로는 세상이 바뀐대요. 그래서 너희 젊은 사람들이 네가 하는 일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준비를 해두는 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메에 대해서는 막연한 고정관념은 있었겠죠. 우리 엄마 친구가 좀 생활고가 있으신 분이 막 아메를 하니까 엄마가 집에서 오히려 막 진열해서 그 아줌마 도와주려고 아줌마들한테 막 팔아서 주고 막 다단계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었고 근데 아빠가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내가 하는 그냥 조그만 어떤 일말의 행동이 우리 아빠한테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아빠가 권하는 이제 이런 미팅장을 가봤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젊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이제 아줌마 아저씨였어. 너무 낯설죠. 저는 한문학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통을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듣고 마케팅 이해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너무 신기해요. 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통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이렇게 심플하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에 성공과 부자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보니까요, 내가 궁금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그런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굳이 아메이 정보보다는 교양 강좌 듣는 개념으로 있죠. 아, 요런 데 와서 요런 거 좀 공부해 놔놓으면 내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동종 업계에 따른 사람들보다는 좀 경쟁력은 가질 수 있겠다. 교양 강좌 듣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돈 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죠. 그때는 교육비가 있었어요. 입장료 5,000원. 보통 내 꼬실락 하면은 밥 3이 개고 그쵸? 막 돈 줘가면서 그럴 것 같은데 들어갈 때 돈 내라 하는 것도 되게 쿨하게 보이대요. 당당한 정보인갑다. 그러면 5,000원 내고 내가 여기서 취할 거 취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학교하고 이렇게 어긋나지 않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메이 이야기가 와닿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가슴이 조금 열리는, 제 마음이 열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 점검이 여기에서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98년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97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IMF가 왔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공대나 상대, 저는 서클 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서클 선배들 보통요 4학년 1학기 때 대기업 원서 막 골라갔었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저희하고 서클룸에서 막 기타 치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97년, 98년도가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4, 5정, 5, 6도 이제 평생 직장은 사라진다. 저희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요 1학년 때 미팅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최고 인기 학과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토목과 건축과. 토목과 건축과 미팅 들어오면 저희 무조건 콜이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그러면서 4, 5정, 5, 6도 이야기가 나오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돈을 버는 기간은 줄어들고 막 그런 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공감되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서 어떤 강사가 왔어요. 왔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 손이사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일본 손이사에 정년이 35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35세 같으면 어떤 직장에서 최고 열심히 일할 나이잖아요. 그때 내 쪽가가 우야겠다는 말이고 뭐 일본이니까 손이사니까 이렇게 치부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매스컴에도요 38선, 36.5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납득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나를 가르쳐줬던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산업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20세기 엄마야가 19세기 교육을 받고 21세기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게 너무 납득이 되기 시작하면서 잘하면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짠 이 성공 플랜이 잘하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 저는 이제 학원 하면서 저녁에 갔었기 때문에 저녁에 가면 주로 이제 퇴근 이후에 직장인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제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계셨고 의사도 있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분들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다단계라고 하는 이것을 50만 원, 100만 원 더 벌라고 여 와가지고 저리 앉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퀘스천 마크가 생겼고 이제 그분들이 홈미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도 같이 홈미팅에 끼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딱 뭐를 깨달았냐면요. 우리 보통 직장인들 보면은 퇴근 이후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보통 맥주 마시고 소주 한잔하고 집에 가면 그쵸? 와이프 말도 못 걸게 하고 TV 보면서 내일 출근할 거 그쵸? 그거 이제 미리 막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도 충분히 자기 현업에서 힘들 수 있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퇴근 이후에 모여서 공부하는 책을 보고 공부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 트렌드에 관련되는 그리고 정말 경영, 경제에 관련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노련한 사냥꾼은 짐승의 뒤를 쫓지 않죠. 짐승이 어디 오는지 알고 그 어기를 선점하고 있다 하잖아요. 아, 이 똑똑한 사람들이 트렌드를 공부하니까 그 속에 유통의 흐름이 있죠. 유통의 흐름 속에는 무슨 흐름이 있어요?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의 흐름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분들처럼 지금 뭔가 갖추어졌고 내가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이분들이 뛰어가면 저는 이분들처럼 뛰지는 못하더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자산에 대한 개념도 없었는 거예요. 돈이면 수입이고 수입이면 자산이고 그게 다 그냥 똑같은 이야기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공부를 홈미팅을 통해서 하면서 금융 IQ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있죠. 아는 것만큼 보이죠. 이해하는 것만큼 소유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미팅장에 앉혀놓으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금융 IQ가 너무 낮잖아요. 자산과 수입에 대한 개념도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요. 아메이의 인쇄소득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이해돼요. 안 하다해요. 그게 다 뭐라 해요? 돈 안 된다 하잖아.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렸었고 연륜, 경륜도 없었고 하지만 여기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책들을요 폭풍 흡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생기고 나니까 아메에서 이야기하는 그 컨셉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아니까 보였어요, 비전이.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고 나니까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명확하게 이해된 만큼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홈미팅을 통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죠. 24살 같으면 아까 우리 여기 모델이라서 그런지 잘생겼대요.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4살 같으면 정말 꿈을 너무너무 꿀 나이잖아요. 그런 24살의 아가씨가요, 홈미팅에서 어른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낯선 거예요. 그냥 뭐 타고 싶은 차, 그냥 살고 싶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꿈 그러노.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꿈꾸는 방법을 배웠고요. 꿈꾸기 위해서 도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방법을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의 시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그것을 암의 사업 14년 하면서 정말로 제가 몸소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꿈의 구체화, 꿈의 시각화, 그리고 생각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근데 분명히 배우죠. 성공학 서적 통해서 많이 보죠. 근데도요, 그걸 100% 믿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그 열매를 내가 따게 되는데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오만상 하는 거예요, 오만상.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보물지도라는 것을 읽고 꿈의 시각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물지도를 작성할 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난하고 힘들 때였거든요. 여러분들 보물지도 홈미팅에서 숙제뜻 내주면 보면요, 그렇게 원하면서도 만들어 오라 하니까 잡지에서 씩씩씩 오려갖고 차 별로 보니까 자기 타고 싶은 차 같지도 않아. 근데 하나 뜩 붙이고 집도 그쵸? 씩씩씩 보다가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씩 붙이고. 그리고 그 집에 떡 붙이나. 그러고는 생전 한번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갖고 그거 꿈꾼 대로 이루어지면 그거 사기죠. 그쵸? 왜 시각화를 하라고 하느냐면 매일 보고 매일 결단하라고. 근데 저는요, 이 보물지도를 작성할 때 너무 간절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조그마한 아파트였는데 홈미팅도 저희 집에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름 가스 돌리면 겨울에 연료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겨울 내내 그거 난방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오리털 파카 입고 그리고 수면 양말 신고 두꺼운 옷 입고 그거 하나하나 적으면서 정말 이대로 꼭 될 거야. 그리고 꼭 이대로 진짜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타이핑 치고 붙일 때 그 감정이 어제처럼 생생해요. 그리고 붙이고 그걸 매일매일 매순간 그것을 제가 시크릿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2010년도가 되면 제 나이가 35이 되더라고요. 그때 다이아몬드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백만장자 정지은의 보물지도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적었고 여기 보면 저희 가족 사진인데 여기 편집글 있죠. 이게 바로 뭐였냐면 제 처음에 틀었던 인트로 영상에 저희 부모님 사진 올라갈 때 제가 썼던 글 보셨죠? 그거예요.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내 인트로 영상에 저 글을 꼭 넣어야지. 그리고 첫 화면에 나카지마 가오로 글 있죠.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꿈을 실제로 꾸는 사람.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그 인트로 영상에 첫 화면에 그 글을 띄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타고 싶은 차들을 붙였는데 다들 타고 싶은 차 붙이라 하면 수입차 붙이죠. 근데 큰 수입차 붙이면 내 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토스 타고 다녔거든요. 아토스 아세요? 그 경찬대 이게 차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파트너들이 놀린다고 그거 카바 돌 때 창문 열고 흰장갑 끼고 손 짚어야 된다 하면서 넘어진다고. 그런 차 타고 있을 때 이거를 붙이니까 수입차는 수입차를 붙이고 싶은데 너무 큰 거 하면 내 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입차 중에서도 왜 요 푸조 206이나 요 까르비올리 제일 작은 거 있죠? 그거 딱 붙여갖고 여기 제 웃는 얼굴 보이세요? 제가 최고 환하게 웃을 때 그 사진 있죠? 그 웃는 얼굴을요, 진짜 그것을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미지화하면서 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에메랄드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난과의 대를 끊는 핀. 가난해질래야 가난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핀. 저는 그 에메랄드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면 제주도에 에메랄드 포럼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에메랄드 포럼에 가서 제주도의 그 유채꽃을 너무 보고 싶은 그날이 내 가난과의 이별이 되는 날이겠지. 그거 꿈꾸면서 이렇게 붙였었고,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가고 싶은 이제 그것들도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홈미팅도 한번 못하고 맨날 파트너 집을 전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꿈이라도 좀 크게 꾸면 될 것을 또 가는 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잡지를 보다 보니까 변정수 동생이 살고 있는 그 거실이 나오는데요. 이 빨간 벽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여러 명 앉는 거를 해놓지 상담 좀 2개 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곳이 다이아 산실의 장소가 되길 기대하며 한 명 앉혀놓고 무슨 다이아몬드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상담하는 그 공간이 있는 집을 하나 가지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간절한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연하게요. 여행지 중에서도 브루나이 그러면 너무 럭셔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꿈의 나라, 막 황금으로 막 다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가 된 다음에 꼭 가고 싶은 브루나이 왕국,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왈츠를 추리라 그러면서요. 하나하나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미팅장에서 이제 배운 대로요. 지금 흘린 땀방울이 10년 후에 명함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7월달 되게 덥죠? 필드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계세요? 20대들 클럽에서 땀을 흘리고 계세요? 아니면 해변가에서 더워서 땀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죠? 2002년도는 제 인생이 제일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이 어디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었죠. 그때 그 붉은 악마 빨간 셔츠 입고 여러분들 도로에서 다 외치고 땀 흘리셨죠. 저는요 그때 축구 한 번 못 봤어요. 그거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축구 보러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냥 저 말 붙들고 지금 흘린 땀방울이 10년 후에 내 명함을 결정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 명함은 다이아몬드 명함일 거야. 그것을 믿으면서요. 이제 열심히 후원을 하는데 나이가 24살, 25살이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는 친구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지금 24살, 25살 보면 어때요? 별로 개념이 없죠? 그 제가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진단다. 그래서 돈 버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요. 멍한 거예요.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지금 후반전이고 나발이고 지금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지금 커피 마시고 지금 연애하기도 지금 바쁜 시국에 무슨 후반전 지금 전반전도 안 치라는데 눈높이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사업은 별로 안 와닿는갑다. 그래갖고 이제 제품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있잖아, 이 세제는 얼음물에 2번만 헹가도 세제 잔여물이 안 남는단다. 20번 헹구든 2번 헹구든 그거 뭐 내하고 뭔 상관이고. 엄마가 빨래하니까 그쵸? 세제는 안 와닿는갑지. 있잖아, 이거 비타민 이거 더블엑스 먹으면은 안 피곤하단다. 야, 그거 안 먹어도 팔팔하거든. 제품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야들은 안 되는갑다. 그게 제가요, 이제 저보다 연배의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30대, 40대 이제 아저씨들. 그래서 딱 앉아놓고 막 가기 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약속이 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교육대학원을 다니니까 현직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또 한문학과 선생님들, 고등학교 교사들 정말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거 아시죠? 영동고등학교에 40대 초반의 남자분을 제가 겁없이 덜컥, 그분은 정말 의식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제가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러면서 되돌아 나오면서요. 니 이래갖고 지금 암이 할락했나? 니 계속 저런 분들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니 왜 할락고 갔노? 그러면서 정말 이제 가서 또 책 읽고 테이프 들으면서 열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분을 만나잖아요. 사장님,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스페어타이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해야 돼요. 이러면 제가 말하면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좀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이 끝나면 이제 뭐 다 끝났나 이런 표정 있죠. 그러면서 지은아 돌아가갖고 그냥 네 앞가름이나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20대 우리 초반에 중반에 우리 싱글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녹록치는 않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20대 때 시작해서 결과를 만들고 나면 누리게 되는 시간이 40대, 50대들보다 훨씬 더 길죠. 그래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데미지를 입고 더 많은 저항을 당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들 핸드레이징 이렇게 할 때 살 철렁거리면 안 이쁘잖아요.
20대 때 빨리 해가지고 살 안 출렁거릴 때 드레스 입어야지 그러면서 저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꾸역꾸역 비즈니스를 전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2002년도 저희 한국 아메이가 MGA 그랜트 2 보너스가 발표가 되었었죠. 그때 엄청난 다이아몬드들이 1년에 300조 넘게 쏟아졌었죠. 2년 다이아몬드, 3년 다이아몬드들이 복물 터지듯이 막 쏟아졌죠. 근데 저는 꿈뜨기로 가면서 어쨌든 열심히 성실하게 했었기 때문에 세례에 의해서 GP가 나오면서 이제 에메랄드를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펄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때 한국 아메이에 그렇게 기라성 같은 멋진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면서요. 저희 파트너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운이 돌기 시작했는 거예요. 한국 아메이가 지금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빨리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해주기에 정지은이라는 아가씨 스폰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을 하면서 뭐 한의사가 컨택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어떤 식으로 플랜을 2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는 거 그쵸?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나돌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GP 세례글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도 그렇게 되었었지만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그 골프 관련 사업이 어린 나이에 경험 없이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때 좀 된다 싶어서 또 하나를 또 인수해갖고 확장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정도의 나이만 되어도 제가 역경지수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에 근육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때 27살 이럴 때 그 앞에 닥친 일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제가 내공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개인적인 상황도 어려웠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98년도에 도의원 나올 때 나오지 말아야 될 선거를 무리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이 되게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그해 7월 달인데 제가 그거 너무 슬퍼서 요새는 안 갖고 다녀요. 제가 아빠한테 썼던 일기를 갖고 다녔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한 다이아몬드 되고 한 1년 동안은요, 게스트를 갖다하면 다 눈물바다였어. 근데 이제 그게 극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지금은 즐거운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간절한 아메이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2002년도 제 상황은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쫄딱 다 망했어. 그래서 이제 고향을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갈 곳도 정해지지 않고 갈 곳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제주도를 가야 되나 거제도를 가야 되나 뭐 저희 아빠가 그때 연세가 50대 중후반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저희 집 상황이 이렇게 다 맞물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근데 바늘 구멍만큼의 숨 쉴 기력도 저한테 안 생기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빠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가장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 아메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아메이 그 AP에서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하고 그 도로를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차문을 열고 제가 그때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교회 안 다닐 때였는데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우리 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 시간도 이제는 쉴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빠는 부산에 그때 개척교회에 목사를 하고 계시는 저희 이모가 살고 있는 교회가 집인 거죠. 이제 그리로 가게 됐어요. 사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지금의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저희 가족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매 순간순간요,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저희 집도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아빠하고 헤어지고 저희 스폰서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우니까요. 지은아, 이제 너희 집은 바닥을 쳤잖아. 어중간하게 떨어지면 못 튀어오르지만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너희 집은 튀어오를 일만 남았잖아. 그렇게 저를 위로하는데, 성공서적을 통해서 많이 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제 상황이 되고 나니까요. 외면하고 싶은 거야. 부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바닥까지 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요. 고향을 떠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의 축복도 저희 집은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러죠. 죽을 것처럼 힘들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궁리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그것을 시도했더니 그게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위기라는 거는요, 절대로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근데요, 신이 축복을 줄 때 그냥 축복을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이만큼 큰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내 그릇, 내 종재기가 요만큼 작으면 어때요? 못 담죠. 쏟기죠. 그러면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되죠. 지경을 넓혀야 되죠. 그때 아프죠. 그게 위기라는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내가 지경을 넓히고 내가 내 그릇을 놓으면 분명히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넓혀 놓으면 그 복이 내게 올 거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하고도요,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고통이 죽을 것처럼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의 고통이 아니면 그렇게 수많은 밤을 울면서 궁리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면 어떤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시도해보죠. 그러면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지난 다음에 그러죠. 그때 그 일 안 겪었으면 어떡할 뻔했노. 그게 기회였구나. 그게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좋은 일 생기면 우리 막 너무 막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너무 촐랑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솔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는 더 큰 기회를 붙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든 게 오죠. 그때 삼키세요. 말이요, 뱉어버리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해요. 근데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나 말조심을 시키는데도 보면 어쩌면 저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열매를 거둘 건데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내뱉어 버리노. 그러면서 비즈니스 하면서도요, 희한하게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곧 접을 것처럼 제 파트너들이 GP가 세력을 다 떠나갔다 그랬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그때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힘든 시간 동안, 그 몇 년 동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고민을 했었겠어요. 그리고는 그랬었어요. 마음은 그때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제 비즈니스 다 망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었던 그 골프 사업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빠가요, 그때 그 부산에서 이모부가 권해주는 고철이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당장 수입이 안 되잖아요. 정말 문정걸식하다시피 그것을 고철을 얻어와서 폐지 줍는 것처럼 그거 팔고 하는. 그러다가 어떤 공장에 그 쓰레기 치우는 거 있죠. 대학 밑에서 이렇게 7, 8월에 혹한에
그거를 치우면요, 한 달에 66만 원이 서륭철강 그러면서 통장에 그 돈이 쓰레기 치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18번이 뭐냐면요, 힘들잖아요. 마지막에 딸내미 공부시켜 놓고 유일하게 우리 집에 희망이 딸내미인데 아바이가 어문 거 시켜갖고 딸 인생 망쳤다고 입만 띄면 18번이었고 저를 붙들고 10년을 아메이를 반대했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 공부 잘하던 딸내미 요새 뭐하노 이러면요, 엄마가 아메이 한다 이야기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선생 안 하나 선생. 그러면서 그 삶이 전쟁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어떻게 견뎠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견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이 66만 원이 들어오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아무리 그렇게 반대를 해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저희 아빠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66만 원 쓰레기 치운 돈 있죠. 그걸 저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앞가름도 못하고 그 쓰레기 치운 돈을 제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남동생, 나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7살 차이 나는. 그 남동생이요, 지도 한 번씩 부산 가갖고 엄마 아빠 일 막 거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66만 원을 어떻게 해서 지가 버는지 알잖아요. 지도 너무 누나야가 답답하고, 때려치우지도 안 하고, 저만큼 다 이제 레고 무너졌으면, 이제 지가 할 길 가지. 그거 붙들고 그 돈 받으면서도 연명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하루는 저한테 못됐게 누나야도 안 갖고, 야, 정지은, 니 그 돈 받고 싶나? 그러는 거야. 받기 싫었죠. 죽을 만큼 받기 싫었죠. 근데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 붙들고, 지은아, 그냥 아메이 그거 그만두고 그냥 200만 원 남들 버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그런 일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럴 때 제가 결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요, 저희 엄마한테 다른 말은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제가 울면서 삼키는 거죠. 엄마, 나도 아메이가 너무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바닥까지 무너진 우리 집을 다시 회복시키기에 아메이에서 이야기하는 저 성공이 아니면 답이 없잖아. 나도 쉽지는 않은데 이거 놓으면 우리 집의 가능성은 이제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다. 내한테 잘하라고 용기는 못 주더라도 내 힘 꺾는 그런 이야기 이제 좀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많이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더 싸움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2002년도부터 이제 쭉쭉쭉 지나는데 그렇게 해도 다시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또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상황이 잘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메 사업을 어쨌든 진행은 해야 되니까 당장에 돈이 되는 그런 일에 이제 제가 막 기웃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프로포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때 한창 우리 부동산 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손을 대어보고 주식에도 손을 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2006년도에는 그 아메이 커피가 카페드 다몬이잖아요. 그래서 다몬 이래갖고 제가 커피 전문점도 오픈해봤어요. 그거는 아메이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그나마 시간 유도리가 좀 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영업도 오픈을 해가지고 한 1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커피 전문점 다들 너무 하고 싶어 하시죠? 제가요, 자영업을요, 그렇게 해보면서 그것 또한 시꺼먼 겁도 아닌 거예요. 그때, 지금 자영업의 어떤 현실은 그때보다 더 힘들어졌죠. 다들 직장 나오면은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자영업을 하잖아요. 우리 가게 밑에는 고래브레집, 우리 뒷집은 궁중해물탕. 그 40대 가장들이요, 와이프까지 가게로 불러들어 앉혀가지고는 온 이제 가정의 생계를 그쪽에서 내야 되잖아요, 결과를. 근데요, 제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해물탕집 가서 해물을 먹어봐도요, 그 가격에 그 찌개 다시에 그런 음식은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담배 피면서 밖에서 맨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가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파이를 나눠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커피 전문점을 또 1년 정도를 해보면서 정확하게 자영업에 대한 현실 점검을요, 명명백백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9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 커피 전문점 딱 요 시점이에요. 이 여름쯤에 제가요, 딱 접으면서 더 이상 아메이 말고 돈 버는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결단을 하고요. 그때도 제가 뭐 유지도 했다가 유지도 못하는 8년차 PT였던 거예요. 사업 되게 분산된 아메이를 하고 있었겠죠. 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커피 전문점을 딱 접으면서 무엇을 결단했냐면요. 나도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 이제 딱 해보니까요. 그런 일들을 제가 접해보니까 그런 제 인생의 실패와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어보니까요.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에서 내가 들었던 로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 경제학의 논리상요. 리턴이 많은 일은 반드시 리스크가 높아요. 리턴이 낮은 일은 리스크가 낮죠. 아메이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제가 그 8년 동안 그런 일들을 다 돌아 겪고 보니까요. 아메이에서 이야기하는 이 로리스크 하이 리턴이 얼마나 큰 비전인지 머리로 와닿았던 게 아니라 제가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6명의 주자가 필요하죠. 그때부터요. 다이아몬드를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노하우를 물어요.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 갈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2007년도 지금 이 시점 여름쯤에 저처럼 아메이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결과를 못 내고 분산된 아메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지금 다시 백투더 베이지 가셔야 돼요. 노하우가 어디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죠.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으시죠?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책을 왜 읽을까요? 책을 읽어야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의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요. 제 말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 말이 바뀌니까요. 제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 행동이 바뀌니까요. 습관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습관이 빈자의 습관에서 성공자의 습관으로 턴이 되는 순간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요. 그냥 읽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썸머리하면서 그리고 그걸 포스트잇에 붙여서 외우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혼을 불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매일 들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러죠. 성공하려면 성공자를 만나야 되죠. 근데 성공자가 우리 주변에 잘 있어요? 잘 없잖아요. 근데 테이프를 들으니까 그 속에 성공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테이프를 틀 때는요. 매일매일 제 차에 그 백만장자를 모신다 생각하고요. 그 1시간 반 동안요. 정중하게 들었어요. 워렌 버핏하고 그 식사하는 거 경매도 붙었었잖아요. 30몇 억이었죠. 이분이 저한테 그 1시간 반 동안에 그 이야기를 공짜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초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눌한 스피치를 하는 그 스피커도요, 분명히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팅을 100% 참석하라 그러죠. 애지간히 암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100% 오기는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응당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요. 이 미팅이 자기가 주인공이 안 돼요.
미팅은요, 그 전날부터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내가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삼선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강사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열정이요, 150m 이상을 잘 안 간다 그러대요. 1m 50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그 삼선을 지키려고 부들부들 떨었고, 저희 파트너들도 결국은 그것을 또 그대로 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팅장을 가더라도 저희 팀은요, 다 제가 만들어 놓은 문화 때문에 삼선 넘어가면 땅바닥에 앉으라. 어차피 들어야 되는 그 1시간 반, 몇 시간, 그쵸? 그 미팅을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흘려보내면 그 1시간 반 얼마나 아깝노?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들으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 제품에용, 신제품이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써봐야지.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15에서 25명 고정 고객을 관리하라 그러죠. 그럼 아메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최소한 그 내 고객들이 다른 아메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지인 씨 만나갖고 이렇게 많은 정보, 이렇게 납득되도록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지인 씨가 나를 관리해주는 사업자라서 너무 고마워.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성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시간 지키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쇼도 플랜을 하라고 그러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사업 설명이 결과가 나올 때는 3천만 원짜리 사업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의 그 내용처럼요. 사업 설명하는 장소는 먼저 가서 조명의 위치, 그리고 소음의 정도, 그리고 그날 내 복장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자료 같은 거 정리하고 팔로우업 할 수 있는 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할 때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폰서는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와 그 노하우를 알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스폰서와 실시간으로 자기 움직임, 그리고 어떤 자기의 행동 반경에 대해서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컴, 운동 등등 집중을 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여름에 그렇게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어떤 미팅장을 가더라도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6레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팅장을 가더라도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점이라도 좋으니까 6레그를 안 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시스템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에 집중을 했었어요. 이런 미팅장에. 그리고 설득력을 갖추려고 노력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요. 2009년도 9월달 이제 새 회계연도가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6레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때 상황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저한테 지나가는 핀이었어요. 더 큰 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크게 꿨어요. 우선 대구 최고 핀을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행동도 남다르게 해야 되죠. 남다른 결과를 원하면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말과 남다른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남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남다른 결과를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 9월 1일 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요. 대구 AP 앞마당에 저희 파트너들 다 소집시켰어요. 새벽에. 그리고 거기에서요. 저희 에너지를 모으고 화이팅을 외치고요. 대구 AP 문이 열릴 때 우리 팀이 제일 먼저 입장하자. 왜냐하면 새 회계연도의 기운을 우리 걸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쫙 서가지고 AP 문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때 완전 전쟁터 출전하는 사람들처럼 저희가 그렇게 입장을 해서 대구 AP 2층에 가서 이미 된 것처럼 다이아몬드 축하를 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그렇게 제 다이아몬드 도전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해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못 갈 거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핀이 제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회계연도에 전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저는 Q 다이아몬드라는 그 타이틀이 필요했던 거예요. 6레그를 한 번씩이라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우리 파트너들이 나를 소개할 때 몇 년 그만이 오래 했는데 아직도 PT락 하면 말빨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Q 다이아몬드 이러면 다이아몬드 좀 안 비스무리해요. 그 타이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회계연도 때 저희 아빠를 제 6번째 뎁스로 내루면서 제가 그의 Q 다이아몬드를 갖고 결론적으로는 사파이어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제 1년 동안 더 많이 보강이 되었겠죠. 그리고 2010년 다시 9월이 왔겠죠. 2010년 9월이 왔는데 6번째 레그는 1년 동안 또 약했어요. 근데 다음 회계연도는 나는 무조건 간다. 나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계속 선포하고 다녔겠죠. 여러분들 선포의 힘을 믿으세요. 그랬는데 2010년 3월 달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옛날에 아메이를 2번이나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남자분인데 대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아가씨인 저를 스폰서로 선택하기에는 그냥 허무맹랑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스폰서를 만나야 자기가 제대로 아메이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그분이 저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제 6번째 뎁스로 가서 아메이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내내요.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냐면 내가 결단하는 순간 신도 결단해요. 세렌디피티 아시죠? 여기서 um을 파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요. 그럼 우물은 여기서 터져요.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결과에 일희일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분이요. 2010년도 3월에 딱 가세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해의 회계연도에는요. 그 약했던 그 그룹의 매출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2010년 9월 달 제 다이아몬드 도전은 다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2011년 3월 1일부 에메랄드, 2011년 5월 1일부 다이아몬드, 2011년 9월 1일부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사파이어. 저는 4개 핀을 동시에 성취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에 다이아몬드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거의 1억 5천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마감을 하고 또 레그를 더 보완해서 지난 회계연도에도 유지를 잘 해서 하와이 여행도 다녀오고 제가 그렇게 막 힘들게 다이아몬드를 가다 보니까 그 다음 회계연도 유지하겠나 이런 식으로 우려하면서 보셨던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주의 힐튼 호텔에서 제 다이아몬드 인증식을 5월 달에 했는데 5월에 신부가 아니고 5월에 다이아몬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빠가 제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제 옆에 건강하게 계셔 주셨고요. 그리고 딸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지은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뜨거운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 10년 후에 제 명함 있죠. 다이아몬드, 이것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명함 줄 때, 다이아몬드 정지은입니다. 여러분들, 핀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면, 되는데 더 돼요. 빨리 핀을 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또 소망들도 이루었고, 또 제가 그 수입차 막 쪼매난 거 막 붙여놨었잖아요. 근데 언감생심, 제가 드림보드 판에도 붙여놓지 못했던 벤츠의 주인공이 되어갖고, 오늘 수원 올 때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홈미팅을 원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월드 메르디앙을 사는데요. 그 구역 예배를 갔는데 38평 월드 메르디앙이 너무 예쁜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진짜 여리고성 도는 마음으로 있죠. 저 월드 메르디앙, 저 월드 메르디앙, 저 월드 메르디앙. 결론적으로는 월드 메르디앙 38평이 아니라 월드 메르디앙 48평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희 집에서 이때 퀸 미팅을 할 때 88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홈미팅을 제가 하고 싶었던 만큼 이제는 할 수 있는 그 의자 하나 딱 놔둬놓고 그쵸? 그렇게 소망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그런 결과도 내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딱 됐는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다이아몬드 되면 어디 가고 싶다 그랬어요? 브루나이 가고 싶다 그랬죠? 다이아몬드가 딱 됐는데 그 해에요. 리더십 여행이 브루나이로 딱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말대로 생각대로 되는 걸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있죠. 그래서 브루나이에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가가지고 뭐 드레스 입고 왈츠만 죽겠어요. 그 이슬람 사원 얼마나 조용한 거 아시죠? 그거 저희 파트너들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창 강남 스타일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강남 스타일을 그 이슬람 사원에서 추고요. 난리를 부렸잖아요. 우리 스리리치라고 하죠. 타임 리치, 머니 리치, 프렌드 리치. 너무 멋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너무 멋진 친구들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여행들은요. 그 어떤 여행보다도 저한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정과 보상이 다이아몬드 클럽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이런 여행, 이런 차, 이런 집, 이게 제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실제로 이렇게 물질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저한테 주는 행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찰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느냐면요.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거는 내 삶의 목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소명이 생기고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누군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영육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장소,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꿈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원래 이제 69이세요. 아메이를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면 저 하나 후원하고 아직 한 명도 후원을 못하고 있어요. 아메이를 어찌나 그렇게 못하는지. 그래도 아메이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부산에 아직 계시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지금 막 공격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니까 그 연배의 분들한테 이야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우리 딸내미 다이아몬드라 해도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거절받았는 것만 저한테 전화하고 막 힘들어 하시고, 힘들다. 그래서 제가요, 제가 거절받는 거는 받겠고, 제가 힘든 건 힘들겠는데, 저희 아빠가 그 연세에 객지에서 계속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빠, 아메이 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빠 이제 아메이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 독특한 거 아시겠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은아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생각한다. 잘 죽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한 나라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아메이는 그런 의미래요. 이런 불가능의 시대에 물론 니도 내가 전달했지만 네가 잘해서 성장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불가능의 시대에 너희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는 이 일은 지은아 가치가 있잖아. 아빠는 마지막에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냥 이 사업 하면서 죽고 싶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 만날 때마다 저 되게 힐링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다시 다짐하는 거죠. 뭐냐면 저는 저희 아빠한테 유산처럼 받은 아메이잖아요. 제 아메이에 우리 아빠의 그런 정신을 담자. 그리고 한국 아메이에 너무 멋진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멋진 멘탈로, 그런 정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서 그런 바른 아메이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 사명을 제가 오늘 올라오는 길에도 다시 한 번 더 마음 먹었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해 2013년도, 2014년도 멋진 회계년도 준비하는데 한 번 더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